기록적인 폭우로 터진 문경 폐광갱도에서 열흘째 침출수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문경시는 검사 결과 유해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청도 공영 버스터미널이 경영난을 이유로 이달 초부터 문을 닫아 주민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북대병원 의료진 5명이 야생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는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SFTS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광복 75주년을 맞아 일제강점기 면장 휘장이 공개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대구 경북입니다.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문경의 한 폐광 입구가 터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갱도 안에 있는 침출수가 열흘 넘게 흘러나오면서 중금속 오염 우려까지 제기되는 상황인데요. 복구 작업에도 애를 먹고 있습니다. 전병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폐광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산에서 깎여 내려온 돌무더기가 수백 미터 아래로 굴러떨어지면서 인근 민가 세 채를 그대로 덮쳤습니다. 폭탄을 맞은 것처럼 집이 무너져 내려앉았지만 사람이 살고 있지 않아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여기 사람이 못 들어왔어. 차가 못 들어왔어요. 일로 이 길이. 그러니까 여기 선가 여기서 이렇게 못 들어가게. 얘들 집이고 뭐고 다 날라갔어. 이게 개집이고 뭐고. 1995년 문을 닫은 갱도 입구를 콘크리트 등으로 막아놨는데 기록적인 폭우 탓에 터져버린 겁니다. 문경시는 임시 방편으로 갱도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하천으로 흘려보내고 있지만 10일이 넘도록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는 10수년 동안 갱도 내 고인 물이 중금속에 오염돼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보통 폐광 인근에 침출수 오염을 막는 정화시설이 설치돼 있지만 이곳은 아무런 장치가 없어 오염 가능성이 더욱 높다는 겁니다. 집중호우가 왔기 때문에 갱내수가 많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이러한 갱내수가 직접 하천으로 들어갔을 때는 갱내수에 녹아있는 여러 가지 중금속들이 하천으로 유입되어서 하천이 오염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문경시는 수질 검사 결과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당일날 바로 저희들이 그 수질 의뢰를 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거는 아직도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첫 번째 행 경우에 대해서는 중금속 등 어떤 경우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복구 작업도 애를 먹고 있습니다. 폐광의 경우 한국광해관리공단이 관리하고 있어 국비 예산 확보가 선행돼야 합니다. 긴 장마가 끝나가고 있지만 산사태 등의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신속한 복구와 예산 마련이 시급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병주입니다. 청도 공영 버스터미널이 이달 초부터 문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터미널 운영을 맡은 업체가 경영난 때문에 운영을 중단한 건데요. 이 때문에 주민들은 터미널 대신 임시 승강장을 이용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권미경 기자입니다. 하루 평균 600여 명이 이용하는 청도 공용버스 터미널. 그런데 버스는 보이지 않고 대합실 문은 굳게 잠겨 있습니다. 벽에는 운영 중단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버스를 타러 온 주민들은 근처에 마련된 임시 승강장으로 발길을 돌립니다. 버스 타려고 1시간, 2시간 기다려야 된다. 그러니까 인대에 있으니 좀 불편하지. 그 터미널이 있어야 선풍기도 틀어주고 좀 시원하지. 청도 공영버스 터미널이 문을 닫은 건 이달 초. 터미널 운영업체가 경영난을 이유로 운영 중단을 선언한 겁니다. 운영업체는 청도군에 터미널 부지를 매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청도군은 매년 업체에 약 7천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며 예산이 부족해 부지 매입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청도군은 일단 주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임시 승강장에 냉난방이 되는 컨테이너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운영업체 측과도 계속해서 협의를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지방교부서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예산 구조상 이런 청도군에서 자체 재원으로 가지고 터미널에 바로 매입한다는 거는 실제적으로 상당히 어렵죠. 그 입장을 봐가면서 일단 등기하는 걸 봐가면서 저희들도 이제 거기마다 다각적으로 이제 검토를 해야 되죠. 버스 터미널이 언제쯤 다시 문을 열 수 있을지 모르는 불투명한 상황에서 주민들의 불편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경북대병원 의료진 5명이 야생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는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SFTS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북대병원은 기저질환으로 응급실에 들어온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는 과정에서 의료진이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병원 측은 당시 투입된 의료진 13명 중 5명이 SFTS 확진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8명은 검사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FTS에 감염되면 고열과 구토, 설사, 혈소판 감소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이미 감염된 환자의 혈액이나 타액을 통해 전파될 수 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5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12일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는 전날보다 54명 늘었습니다. 감염 경로를 보면 지역 발생이 35명으로 해외 유입 19명보다 많습니다. 수도권과 부산을 중심으로 연쇄 감염이 확산하는 가운데 대구, 경북에선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대구는 지난달 4일부터 40일 연속 지역사회 감염자 0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북도 교육청이 2학기부터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매일 등교하도록 권장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현재 감염병 위기 단계인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를 전제로 지역사회 여건과 기초학력 보장 등을 위해 2학기는 매일 등교로 가닥을 잡고 세부적인 등교 방안은 각 학교가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할 경우에는 학습의 연속성과 방역 효과를 고려해 격일 등교보다 격주 등교를 권장했습니다. 앞서 대구교육청도 2학기는 모든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매일 등교하도록 결정한 바 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주요 대학들에서 등록금 감면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개명되는 재학생 2만 1천여 명에게 2학기 등록금에서 감면하는 방식으로 장학금 2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북대와 영남대도 등록금의 10%를 코로나19 특별 장학금 형태로 학생들에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대구대도 2학기 등록금을 계열별로 19에서 33만 원씩 반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자가격리 중 출근한 60대가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은 12일 감염병 예방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2살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중이던 A씨는 격리 장소를 무단 이탈해 출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역 향토 역사 문화 연구단체인 대구 경북 근현대 연구소가 광복 75주년을 맞아 일제강점기 면장 휘장을 공개했습니다. 이 휘장은 가슴에 다는 배지 형태인데요. 당시 일제가 얼마나 철저하게 행정의 가장 말단 기구까지 철저하게 감시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일제강점기 면사무소 행정관리자의 금속 휘장입니다. 가로 3.6, 세로 4.5cm로 표면은 7보로 장식했습니다. 조선 총독부 관보에는 휘장 폐용 규칙까지 자세히 기록돼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휘장 자체가 면장, 면석이 그리고 이제 2장까지 그 조선 총독부를 정점으로 한 최말단 행정까지 그 일제가 어떻게 관리하고 감독했는지를 상징적으로 좀 보여주는. 휘장의 문양은 오칠동, 오동나무의 잎과 꽃으로 조선 총독부를 상징하는 문장이자 임진왜란 당시 조선을 침략한 도요토미 히데요시 가문의 문장이기도 합니다. 오동잎하고 오동꽃의 모양인데 그 이제 잎이 밑으로 이제 세 개가 이제 뻗어 있고 위로는 오동꽃이 이제 이렇게 솟은 모습인데 이게 지금 일본의 그 외교부 쪽의 상징이기도 하고 이게 이제 오칠동이라고 해서 아마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 가문에 쓰였던 그러한 이제 문양을 이렇게 좀 형상화했기 때문에. 대구 경북 근현대 연구소는 광복 75주년을 맞아 일제강점기 면사무소에서 쓰였던 휘장과 행정 소품 등을 공개했습니다. 행정의 가장 말단까지 명령 체계를 구축했던 조선 총독부, 면장 휘장을 통해
일제 침략의 역사를 되새겨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LG헬로비전이 국내 농업 대표 기업인 파만농, IT 전문 기업 메이티와 스마트팜 통합 교육 솔루션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3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농업인을 꿈꾸는 학생들에게 보다 전문화된 농업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인데요. LG헬로비전은 지역사업 네트워크를 활용해 이번 교육 솔루션의 전국 확산을 위한 홍보를, 파만농과 메이트는 전문화된 농업교육 영상 콘텐츠와 스마트팜 기술 실습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건 저희가 가진 오랫동안의 그 노하우와 기술들 내용들을 새롭게 농산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끊임없이 그런 기술들을 갖다가 개발시켜서 국내 농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상으로 실제로 운영하는 것과 똑같은 형태로 실습을 반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계 학생들이 단순하게 농업에만 종사하는 게 아니라 스마트팜 엔지니어라든지 아니면 컨설턴트로까지도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 프로그램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피해 지원에 제한을 둔 포항 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지역의 분노가 극달하고 있습니다. 공청회가 파행으로 무산된 데 이어 울분에 찬 주민들은 청와대까지 찾아가 시행령 개정안의 부당함을 규탄했고, 정치권도 민심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장효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 지진 피해 주민 500여 명이 청와대 앞에 집결했습니다. 지난 6일 파행으로 무산된 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공청회 때의 분노가 고스란히 청와대로 향한 겁니다. 주민들은 시행령에서 규정한 70% 지원과 지급 한도 제한은 어렵게 만든 특별법의 취지와도 맞지 않을 뿐더러 촉발 지진을 야기한 정부가 오히려 지역 차별을 하고 있다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포항 지진은 문제다. 정부는 백불리가 배상하라! 포항 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100% 피해 구제를 해줄 것을 모두 믿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개정안을 받아들일 수 있겠냐며 시민들의 뜻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지진 피해 구제는 선택 동작에도 물어봐도 100% 지원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특히 국내에서 제정된 여타 특별법 시행에 지원 한도와 지원율을 정한 사례가 없었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이것은 또 다른 지역 차별이라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범대위는 이어 지역 국회의원, 시의원 등과 함께 청와대 관계자에게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호소문도 전달했습니다. 주민들은 청와대 앞 집회 후 국회와 여당 당사로 이동해 성난 지역 민심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앞서 집회가 열리기 전 이강덕 포항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 김정재, 김병우 국회의원 등은 정세균 국무총리를 만나 지원금 지급 한도 폐지와 100% 지원 등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또 간접 피해까지도 상당한 만큼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 대책이 시행령에 구체화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에 다시 성의 있는 공청회를 포항에서 한번 열어주시길, 그렇게 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좀 더 상세하게 반영해주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되기를 희망을 하고 있고, 입법 예고안대로가 아니라 시민의 의견이 반영된 수정안을 가지고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 예고 기간은 오는 13일까지. 피해 주민들의 한 맺힌 목소리에 정부가 어떻게 응답할지 지역민들의 눈과 귀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HCN 뉴스 장효수입니다. 안동대가 대학 구성원을 대상으로 공공의대 설립과 신도청 캠퍼스 조성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95%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공공의대는 97%, 신도청 캠퍼스는 93%가 찬성해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안동대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추진 방안 발표에 대응하기 위해 연구위원회를 구성하고 연구 결과 발표와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11월까지 안동대 공공의대 설립 의향서와 정원 요구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각 학교 단위로 운영 중인 학생 통학버스가 내년부터 교육지원청 통합 운영으로 바뀝니다. 경북교육청은 학생 통학 여건 개선을 위해
초중학교 통학버스 임차 계약 당사자를 학교장에서 교육장으로 변경하고 권역별 통학구역을 설정해 공동 운행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통학버스를 운행하지 않는 시간에는 각 학교에서 차량을 신청해 현장 체험 학습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입니다. 청송 사과로 만든 마스크팩이 출시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청송군은 주 소득 장목인 사과의 새로운 소득 창출을 위해 농업기술센터와 화장품 회사가 공동 개발한 마스크팩 예쁘니까 사과회를 출시했습니다. 미백과 항산화 기능을 가진 사과 추출물로 만든 예쁘니까 사과회는 이달 중 지역 하나로마트와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대구시가 야간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교차로에 조명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교통사고 30% 줄이기 사업의 일환으로 2016년부터 범어 내거리 등 교차로 10곳에 야간 조명장치를 세운 데 이어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동대구 내거리, 만촌 내거리 등 10곳에 추가로 야간 조명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대구 시민들이 낸 아이디어가 대구시 정책이 됩니다. 시는 2020년 제1회 시민 공무원 정책 제안 공모를 열고 다음 달 8일까지 아이디어를 접수받습니다. 공모 주제는 안전과 복지, 경제, 환경, 교통, 관광 등 전 분야입니다. 접수된 제안서는 위원회 심의와 시민들이 참여하는 온라인 투표를 거쳐 최종 선발됩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 접수는 받지 않으며 홈페이지와 우편, 팩스로만 가능합니다. 경산시 농업기술센터가 장마와 태풍으로 침수 피해를 입은 지역 농가를 돕기 위해 농기계 무상 수리에 나섰습니다. 특히 수해로 생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진량읍 부기리와 상림리, 양기리 농가를 대상으로 경운기와 동력 분무기, 양수기 등을 응급 수리합니다. 경산 지역은 계속된 집중호우로 진량 부기천이 범람하는 등 농작물 4.5헥타르가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영남대학교가 어린이들에게 연꽃의 하나인 흰 어리언을 무료로 분양합니다. 흰 어리언은 한성수 화학공학부 교수가 대량 번식시켜 교내 거울못에 이식한 것으로 수천 포기가 군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1차 분양은 12일부터 16일까지, 2차 분양은 19일부터 23일까지로 당일 오후 5시부터 나눠줄 예정입니다. 영남대 거울못에는 빅토리아 연꽃과 야계연 등 10여 종의 희귀 연꽃과 물양귀비 등 다양한 수생식물이 자라고 있습니다. 청도군이 병해충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농작물 병해충 예찰단을 운영합니다. 농작물 병해충 예찰단은 매주 한 차례 이상 병해충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을 찾아가 병해충 상황과 작목 상태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또 이를 바탕으로 농가에 다양한 농업 정보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경북교육청이 2021학년도 공립중등교사 임용시험 과목과 선발 예정 인원을 공개했습니다. 내년 임용시험의 과목은 총 29개 과목이며 선발 예정 인원은 269명입니다. 오는 10월 8일 세부 시행 계획을 공고하며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원서 접수, 11월 21일 제1차 시험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경북교육청은 향후 정원 조정과 교육과정의 변동 등으로 과목과 선발 예정 인원은 변동될 수 있다며 임용시험 시행 계획을 통해 선발 예정 인원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목요일 우리 지역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일부 지역에는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덥고 습한 날이 이어져 건강관리에 잘 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13일 목요일 날씨입니다. 우리 지역은 이제 장맛비가 접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지역에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가 내릴 수는 있겠지만 종일 구름 많은 날이 이어지겠는데요. 비가 그치고 기온이 오르면서 곳곳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대구와 경산을 비롯해 경주, 의성, 군위 등지까지 폭염경보가 확대된 상태고요. 문경과 청송, 안동 등 경북 대부분 지역에도 여전히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우리 지역 아침 기온은 23도, 한낮 최고 기온은 31도가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